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그 첫 번째를 보면은 이제 총칙입니다. 이거는 이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입니다. 나중에 사장에서 할 거에 대한 모법이 됩니다, 이게.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이 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총칙을 보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목적입니다. 예. 보시면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입니다. 공익성, 공공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됩니다. 정하는 게 목적이고, 세 번째 목적이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목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는 항상 중요합니다. 예. 출제가 좀 계속 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보면 방송통신 콘텐츠, 설비, 서비스에 대한 게 좀, 출제가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방송통신에 대한 용어입니다.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하여 방송통신 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하에 수반되는 일련의 활동이 방송통신이고요. 방송통신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등 영상을 말합니다. 그게 방송통신 콘텐츠입니다. 그 다음에 방송통신 설비라 함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방송통신 설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송통신 기자재의 정의는 방송통신 설비에 사용되는 장치, 기기, 부품 또는 선조 등에 대한 부분이 방송통신 기자재입니다. 여기서 선조라는 것은 케이블이죠. 선에 대한 다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케이블에 섞여 있는. 그 다음에 방송통신 서비스입니다. 방송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 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 이게 방송통신 서비스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방송통신 사업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등록, 승인, 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통신의 공익성과 공공성입니다. 이 주체는 국가와 지방단체입니다.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 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방송통신을 위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 공동체의 형성. 두 번째입니다. 건전한 방송통신 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 환경 구성. 세 번째입니다.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네 번째입니다.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 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를 방지. 다섯 번째입니다.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여섯 번째입니다. 투명하고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이게 방송통신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두 번째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이 부분에 중요합니다. 방송통신의 발전이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데, 그 시책을 발전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입니다. 주체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섯 번째 문제가 났고요.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적인 원론적인 부분이죠. 예. 두 번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단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방송통신에 참여하고 방송통신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이게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명예훼손과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가 시험에 기출문제가 났었고요. 이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 주체는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방송통신 기본계획의 수립 부분입니다. 출제가 좀 났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관련돼서 방송통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의 내용은 방송통신 서비스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방송통신 콘텐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방송통신 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정보통신 공사업의 연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통신 광고, 광고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방송통신 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 여기서 용어적으로 보면 보편적 서비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받아볼 수 있게 서비스를 한다는 의미가 보편적인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KBS나 MBC, 여러 가지 SBS, 여러 기본적인 방송 채널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게 의미가 보편적인 서비스입니다. 이거를 전국에 어디에 있든 이런 서비스를, 이런 방송을 섬에 있든 도서에 있든 아무리 먼데 있더라도 이런 서비스가 시청할 수 있게 그런 인프라를 다 제공해줘야 됩니다. 이게 보편적인 서비스입니다. 통신 서비스로 보면 옛날에 전화가 있죠. 유선전화. 유선전화는 보편적인 서비스입니다. 아무리 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하면은 어느 섬에 있더라도 서비스 신청을 하면은 서비스 회선 개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서비스입니다. 그 비용에 상관이 없습니다. 한 도서에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전화 신청을 이래서 신청해도 기간통신사업자는 당연히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의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지역에 상관없이 어떤 지역에 있더라도 누구나 국민이면은 다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성의 확보,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의 어떤 남북협력, 그 다음에 국제적인 협력. 8번입니다.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이런 것들이 방송통신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 보면 이제 2번하고 4번입니다. 콘텐츠하고 광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런 콘텐츠와 방송통신 콘텐츠 및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문화체육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 사람의 이 세 기관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방송통신 콘텐츠 조정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관련돼서 보면 아까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방송통신 콘텐츠 및 방송광고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하게 해요. 방송통신 콘텐츠 조정협의체를 구성한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 유통, 수출 등의 지원,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방송통신 콘텐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방송통신 콘텐츠의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네 번째입니다. 방송통신 광고에 관한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그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협의체에서 방송통신 콘텐츠 조정협의체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대해서 전담기관의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전담 기관의 지정 대상과 지정 순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교재에 참고적으로 전담 기관의 지정하는 그 분야를 보면은 기관의 지정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9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보면은 방송통신 서비스의 활성화 및 기반 조성 분야. 두 번째입니다. 방송통신 기술의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 개발 분야. 세 번째입니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관련된 분야. 네 번째입니다.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와 관련된 분야. 다섯 번째입니다. 방송통신에 대한 건전한 이용 문화 조성과 관련된 분야. 여섯 번째입니다. 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련된 분야. 일곱 번째입니다. 방송통신 인력 양성에 관한 분야. 여덟 번째입니다. 방송통신 표준화와 관련된 분야. 아홉 번째입니다.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분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전담기관의 어떤 기관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 다음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데 그 항목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정 분야와의 업무 관련성, 두 번째 지정 분야에서의 업무 추진 실적, 세 번째 지정 분야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인적 능력, 네 번째입니다. 그 밖에 지정 분야에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 네 번째고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제가 거의 없어서 한번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쟁상황 평가 이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에 없는 사항이니까요. 예.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확정된 단위 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경쟁상황 평가를 한다. 시장구조, 이용자의 대응력, 시장성과 방송통신 사업자의 행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규에 들어가 있는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망의 고도화. 예. 보통 보면은 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인데, 요 유무선망 고도화는 그냥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그냥.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통신 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망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법적 단체고요. 가번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입니다. KAIT로 표현되어 있고요. 예. 여기는 서비스 제공자, 방송통신, KBS, MBC 이런 서비스 제공자 및 경영하는 자, 여러 가지 민간통신 사업자들이 있겠죠. 주로 이제 경영하는 자들의 어떤 진흥협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약간 비슷한데요. 우리가 기존에 전파법에 있었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우리 기사시험이나 산업기사, 기술사 시험을 하는 KCM입니다. 이거는 전파법에 근거해서 나온 거고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입니다. 카이트 부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흥협회 사업 범위는 경영하는 자들의 업무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송통신의 진흥 부분이고요. 방송통신 기술의 진흥 부분은 주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장관은 방송통신 기술의 진흥을 위해서 다음의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첫 번째입니다.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 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 개발, 기술 개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가끔 이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협력, 기술지도, 기술 이전은 되고요. 기술 위탁은 대상이 아닙니다. 네, 위탁은 대상이 아니어서 가끔 이 문제를 축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송통신 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 기술의 도입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5. 방송통신 기술의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송통신 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지금 보면 이제 기존에 TV 같은 경우도 아날로그 기반의 NTSC 방송통신 기술 규격이 있었고요. 이게 디지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아날로그는 다 사라져 버렸고요. 디지털 기반의 이제 HD급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풀 HD, 그다음에 UHD 이런 기술이 점점 전환이 됐고요. 지금 기술 규격에도 UHD 부분이 지금 기술 기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점점 기술의 수준이 점점 고급화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UHD 부분도 법규에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된 그러면 UHD가 기술 규격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한 관련 수신 설비나 각종 설비들이 이거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관련돼서 이제 기술 지도, 아까처럼 기술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기술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 주체는 누구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장관은 누구한테? 정보통신 공사업자에게 기술의 표준화, 아까처럼 표준화가 점점 변하고 있죠. UHD도 4K가 있고 8K가 있고요.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표준화 부분, 기술 훈련 부분, 기술 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의 협력 부분에 대해서 기술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동그라미 1항에 관련된 기술지도의 대상과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을 보시면은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기술 표준의 적용 부분, 그 다음에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생산 기술의 효율화 부분, 이런 것들이 기술지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송통신 기자재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방송통신의 질서 유지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기술 지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아닌 거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송통신 기자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공법. 다섯 번째, 방송통신 기자재의 품질 보증. 여섯 번째, 새로운 방송통신 기술의 채택 및 응용 및 개발. 아까 전 기술이 점점 발전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 기술 지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술지도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는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 정보의 제공, 그 다음에 기술 훈련, 그 다음에 기술 전수, 그 다음에 국내의 기술 협력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방송통신 기술 기준입니다. 기준을 보면은 각 기술 기준을 보면은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당연하겠죠. 방송통신 설비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 기준에 우리가 지금 지상파 TV 같은 경우는 미국의 ATSC 기술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3.0 정도를 쓰고 있죠. 이런 미국 방식을 쓰고 있지만 이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게 모든 방송통신 설비가 구축이 돼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방송통신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에 고시하는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는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당연히 기술 기준에 적합한 거를 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되겠죠. 보면 이제 방송통신 설비의 설치 및 보존은 뭐에 따라야 하냐면 설계도서입니다. 그럼 설계도서의 작성은 누가 하냐면은 용역업자가 하는 거죠. 용역업자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해서 설계사 사무소겠죠. 설계사 사무소가 용역업자와 계약을 했을 때 그 산출물이 설계도서가 됩니다. 방송통신 설비의 설치의 보존은 뭐에 따라냐면 그 설계도서에 따라서 진행해야 됩니다. 기준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설계도서의 작성에 대한 설계 업무에 대한 설계도서의 작성을 보면은 지금 저희 교재에는 내용이 조금 개정된 사항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조금 보시면은 정보통신 엔지니어 산업진흥법, 엔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엔지니어 산업진흥법의 그 시행령을 보면은 교재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 부문은 뭐라고 돼 있냐면 정보통신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관리, 철도신호 이렇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법에는 직무를 보면은 정보통신은 교재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보기술에는 정보관리, 컴퓨터 시스템 운영, 통신으로 봐서는 정보통신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를 보면은 정보통신의 범위는 정보통신과 정보관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은 법규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법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공사법 시행령은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방송통신 설비가 기술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 시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냐 하면은 방송통신 설비에 관련 시책을 수립, 그 다음에 수립하게 한 경우에 이렇게 하면 조사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는 조사 시험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해, 재난 예방,
위한 경우 및 재재난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 중인 방송통신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입니다. 방송통신설비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조사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5항에 따른 조사 및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시험 계획을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보겠습니다. 표준화의 추진입니다. 방송통신의 어떤 표준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표준화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각종 방송통신 사업자나 또 설비의 또 생산 제조업자 모든 이 표준화에 긴거를 해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이 중요한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의 추진은 그 다음에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의 채택 부분도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의 기술의 채택 부분도 주관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교재에 보시면 참고에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입니다.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방송통신 기술에 관한 사항, 두 번째가 방송통신 설비 및 방송통신 기자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방송통신망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방송통신 서비스에 관한 사항, 이 4가지가 있습니다. 표준화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단체입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우리가 TTA라고 알려져 있고요. 각종 표준화 부분이 다 여기서 다 담당하고 있죠. 관련 문서들도 다 여기서 나오고요.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정보통신기술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TA의 그 법적인 근거는 방송통신 발전기본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방송통신 재난의 관리.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이고요.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기강통신사업에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그 다음에 지상파 방송사업자, 방송 채널 사용사업자가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어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방송통신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 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 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보면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재난 방송의 주관 방송사가 있습니다. 그건 한국방송공사죠. KBS가 재난 방송의 주관 방송사로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송통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기억의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니은 방송통신 설비의 연계 운영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디귿 피해 복구 물자의 확보, 이 세 가지가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방송통신 재난대책본부의 주관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방송통신 재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책본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됩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은 대통령 영으로 정하고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방송통신 재난의 피해 복구 진행 사항을 대책본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벌칙 부분입니다. 벌칙에는 이제 벌칙 부분인데 방송통신 설비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이라는 것은 재산형의 하나로 해가지고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형벌이 이제 벌금인 거고요. 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의무 이행을 좀 태만히 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벌로 물게 되는 돈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않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방송공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1천만 원 이하의 대상은 동그라미 1번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지 않은 자. 두 번째 소속 공무원이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 세 번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 설비를 관리한 자. 네 번 기술기준의 위반에 대한 치정 명령을 위반한 자. 다섯 번째 방송통신 재난관리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여섯 번째 피해 복구 진행 사항 등의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일곱 번째 방송통신 설비 운영에 적정 여부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여덟 번째 방송통신 설비 운영의 적정 여부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세 번째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